토닥토닥 내 마음.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어느 마을에 서윤이라는 작은 아이가 살고 있었어. 서윤이는 기분이 좋을 땐 방방 뛰며 웃었고 또 속상할 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었지. 어느 날 서윤이가 열심히 쌓던 블록이 와르르 무너졌어. 으앙, 안 돼.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자 토끼 인형 몽몽이가 살짝 말을 걸었지. 서윤아, 속상한 마음이 들 땐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해봐. 서윤이는 몽몽이의 말을 따라 가슴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레 토닥토닥 해봤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러자 마음속에 있던 답답함이 살짝 풀리는 것 같았어. 서윤이는 몽몽이를 안으며 말했지. 몽몽아, 신기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속상한 건 변함이 없어. 몽몽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그럼 이번엔 깊게 숨을 쉬어볼까? 서윤이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는 후 내쉬었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러자 서윤이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오, 이상하다. 아까보다 덜 속상해. 몽몽이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독일 수도 있지. 서윤이는 다시 한번 블록을 쌓아보기로 했어.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렸지. 몽몽이가 말했어. 잘하고 있어, 서윤아. 혹시 또 무너져도 괜찮아. 서윤이는 몽몽이를 보며 씩 웃었어. 그래,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정말 블록이 또 무너졌어.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지. 서윤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쉰 뒤 다시 블록을 쌓기 시작했어. 몽몽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말했어. 서윤아, 네 마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어. 드디어 서윤이는 블록을 높이 쌓았어. 짜잔, 내가 해냈어. 몽몽이가 펄짝 뛰며 말했지. 우와, 정말 멋져.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멋진 성이 생겼어. 서윤이는 스스로가 대견했어. 처음엔 속상했지만 숨을 크게 쉬고 다시 도전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블록도 쌓을 수 있었지. 몽몽아, 다음에 또 속상하면 나 오늘처럼 해볼래. 몽몽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우리 마음은 언제든 반짝반짝 할 거야. 그날 밤 서윤이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몽몽이를 꼭 안았어. 오늘은 기분이 울적했다가 뿌듯했다가 참 바쁜 하루였어.
몽몽이가 다정하게 속삭였어. 그게 바로 감정을 느끼는 거야. 서윤이는 감정을 잘 표현하고 스스로 다독일 줄도 아는 정말 멋진 아이야. 서윤이는 몽몽이를 꼭 끌어안으며 웃었어. 이제 속상해도 괜찮아. 내 마음을 반짝반짝 돌볼 수 있으니까. 창밖의 별들도 서윤이를 응원하듯 반짝였어. 서윤이는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한 꿈을 꾸었단다. 우리 아가 잘 자렴. 숲속 달리기 대회. 숲속에 작은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 다람쥐는 항상 뛰어노는 걸 좋아했단다. 어느 날 숲속에서 달리기 대회가 열린다는 거야. 나도 대회에 나가면 1등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너무 느려서 1등을 할 순 없을 거야. 다람쥐는 걱정을 하며 말했어. 숲속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들은 다람쥐보다 훨씬 빠르거든. 그때 숲속에서 가장 빠른 호랑이가 다람쥐에게 다가왔어. 다람쥐야, 너도 대회에 나갈 거야? 아유, 달리기 빠른 동물들이 많이 나올 텐데. 호랑이의 말에 다람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 나는 자꾸 느리니까 대회에 나가도 꼴등하겠지? 그때 숲속에서 너구리가 다가왔어. 다람쥐야,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다람쥐는 대답했어. 동물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나보다 빠른 동물이 너무 많아. 내가 나가면 분명 꼴등할 거야. 너구리는 다람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천천히 연습해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엔 느리게 가도 괜찮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달려봐. 너구리의 말을 들은 다람쥐는 조금 용기가 생겼어. 다람쥐는 매일 아침마다 연습을 했어. 처음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 하지만 너구리가 말한 대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단다. 처음은 가까운 너구리네 집까지 가기도 힘들었지만 어느새 계곡 넘고 들판까지 뛰어가도 숨이 차지 않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대회 날이 다가왔어. 다람쥐는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달려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지. 준비, 땅! 대회가 시작됐어. 호랑이는 정말 빠르게 달렸고 사슴은 긴 다리로 공중공중 달렸지. 다람쥐도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 너구리는 다람쥐에게 큰 소리로 응원했어. 힘내 다람쥐야. 조금만 더. 다람쥐는 힘을 내서 계속 달렸어. 마지막 코너를 돌자 다람쥐는 조금 지쳤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에 도착했지.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비록 다람쥐는 1등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달린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어.
그때 먼저 도착한 호랑이가 다가와서 말했어. 다람쥐야, 정말 잘했어. 네가 끝까지 달린 게 멋졌어. 다람쥐는 웃으며 말했지. 고마워. 1등은 아니지만 끝까지 달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 그날 밤 다람쥐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구나.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꾸준히 노력해서 끝까지 해봐야지. 다람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 창밖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다람쥐를 축하해주듯 빛나고 있었단다. 그날 밤 다람쥐는 힘차게 달리는 꿈을 꾸며 행복하게 잠들었어. 우리 아가 잘 자렴.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옛날 푸르고 넓은 숲속에 작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 토끼와 다람쥐, 그리고 곰은 아주 친한 친구였지. 이 세 친구는 언제나 함께 놀고 함께 먹고 서로 도와주며 행복하게 지냈단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 나뭇잎들은 휘날리고 작은 꽃들은 땅에 떨어졌지. 그러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휘 불어와 토끼의 집이 그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 토끼는 집이 무너진 걸 보고 눈물을 글썽거렸어. 어떡하지? 내 집이 다 망가져 버렸어. 토끼는 울며 이야기했어. 그때 다람쥐가 숲속에서 뛰어오며 말했지. 토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나무를 많이 모아오면 금방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다람쥐는 숲속을 빠르게 달려가 나뭇가지를 찾아 모으기 시작했어. 하지만 다람쥐 혼자서는 나무를 다 옮기긴 너무 힘들었지. 그때 저 멀리서 큰 곰이 다가오며 말했어. 다람쥐야, 내가 도와줄게. 나는 힘이 세서 나무를 더 빨리, 더 많이 옮길 수 있어. 곰은 큰 발로 쿵쿵 다람쥐가 모은 나무를 열심히 옮겼어. 토끼는 나무를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만들어갔지. 다람쥐는 싹싹 나무를 모으고 곰은 쿵쿵 나무를 옮기고 토끼는 뚝딱뚝딱 나무를 쌓자 어느새 집이 다 지어졌어. 토끼는 두 친구와 함께 만든 집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어. 다람쥐야,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다시 나무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 토끼야, 우리는 언제나 친구잖아. 다람쥐가 웃으면서 대답했어. 곰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맞아. 우리는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그 후로 숲속에 또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토끼는 걱정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토끼에게는 언제나 서로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새 친구는 그날 이후로 더욱 친해졌고 숲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놀며 더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단다. 그리고 숲속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지. 모든 동물들이 함께 도와주고 사랑하며 말이야. 우리 아가 잘 자렴. 나무를 심어요. 연우는 작은 손으로 삽을 꼭 쥐고 엄마와 함께 정원으로 나섰어. 엄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 오늘은 식목일이야. 우리가 나무를 심는 날이지. 연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 왜요? 왜 나무를 심어야 해요? 엄마는 연우를 무릎에 앉히고 살며시 안아주며 말했어. 나무는 우리 친구야. 나무가 있으면 바람도 시원하고 새들도 놀러오고 공기도 깨끗해지거든.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저도 나무 친구를 심을래요. 엄마가 주신 작은 묘목을 조심스럽게 땅에 심고 삽으로 열심히 흙을 덮었어. 이름은 초록색이니까 초록이. 연우는 나무에게 이름도 붙여줬지. 며칠 동안 초록이에게 열심히 물도 주고 말도 걸어주며 정성껏 돌봤어. 초록아, 오늘도 잘 있었어?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지. 초록이는 말은 못했지만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잎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어.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 연우는 창문 밖을 보며 걱정했지. 엄마, 초록이가 괜찮을까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연우는 장화를 신고 밖으로 달려나갔어. 그런데 초록이가 글쎄 꿋꿋하게 서 있는 거야. 오히려 비를 맞고 더 푸르러졌거든. 우와, 초록이 진짜 멋지다. 비를 맞고도 안 아프고 더 초록초록해졌네. 그날 밤 엄마가 연우를 꼭 안아주며 조용히 물었어. 오늘 초록이에게 뭐라고 했어? 연우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 초록이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초록이가 있어서 새도 오고 공기도 깨끗해졌잖아요.
엄마는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그래, 연우가 초록이를 돌보니까 자연도 기뻐할 거야. 연우처럼 이 작은 손으로 나무를 열심히 심는 게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란다. 연우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 나무를 심는 일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다음에도 꼭 심어봐야지. 그렇게 연우는 자연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 작은 나무 하나가 연우 마음에도 자라나기 시작했단다. 우리 아가 잘 자렴. 뾰족 산호 마을의 궁금이. 깊고 푸른 바닷속 뾰족 산호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물고기 궁금이가 살고 있었어. 궁금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했지. 왜 물방울은 위로 올라갈까? 해초는 왜 왔다 갔다 흔들리지? 궁금이는 언제나 질문이 가득했어. 그러던 어느 날 궁금이는 반짝이는 조약돌을 발견했어. 우와, 이 돌은 왜 이렇게 반짝이지? 궁금이가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궁금이는 눈을 반짝이며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 궁금이는 조약돌을 이리저리 굴려봤어. 그냥 돌멩이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반짝일까? 그때 불가사리 친구 별이가 다가왔어. 궁금아, 그 돌을 햇빛이 드는 곳으로 가져가 보는 건 어때? 궁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보자. 궁금이와 별이는 돌을 물 위쪽으로 가져가 보았단다. 그 순간 햇빛이 조약돌에 닿자 돌이 더 반짝반짝 빛이 났어. 궁금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지. 우와, 빛을 받을 때 더 반짝이는 거였구나. 별이가 웃으며 말했어. 그럼 물속 깊은 곳에선 덜 빛났던 이유도 알겠지? 궁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맞아. 햇빛이 없는 곳에선 반짝이지 않는 거야. 궁금이는 돌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 빛에 비춰보니 돌 속이 투명해 보였어. 궁금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지. 오, 이건 그냥 돌이 아닐 수도 있어. 별이가 조심스레 돌을 만져봤어. 매끈매끈하고 차가워. 보통 돌은 이런 느낌이 아닌데? 그때 지나가던 문어 선생님이 궁금이와 별이를 보고 다가왔어. 오호, 너희가 찾은 건 조약돌이 아니라 유리 조각이란다. 궁금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 유리요? 문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 옛날엔 이 바닷속에 떨어진 유리병이 오랜 시간 파도에 쓸리다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매끈매끈한 바다 유리가 된단다.
궁금이가 감탄하며 말했어. 우와,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 다듬어진 유리였구나. 별이가 신기해하며 돌을 다시 살펴봤어. 그러면 이 유리는 원래 투명했지만 햇빛을 받을 때만 반짝이는 거였구나. 문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내다니. 너희는 훌륭한 꼬마 과학자들이구나. 궁금이는 뿌듯한 마음에 활짝 웃었어. 직접 실험해보니까 더 재밌어요. 그날 이후로 궁금이와 별이는 바닷속 곳곳을 탐험하며 실험을 계속했단다. 작은 물방울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조개 껍데기의 무늬를 비교해 보기도 했지. 궁금이는 깨달았어. 궁금한 건 직접 해보면 더 재밌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별이도 씩 웃으며 말했지. 맞아. 우리는 뾰족산호 마을의 꼬마 과학자들이야. 그렇게 궁금이와 친구들은 매일매일 새롭고 신나는 실험을 하며 즐겁게 바다를 탐험했단다. 우리 아가 잘 자렴. 반짝반짝 단어 여행. 토요일 아침 민주는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났어. 엄마와 함께 새로운 단어를 배워보는 단어 여행을 떠나기로 했거든. 민주야,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배워볼 거야. 준비됐어? 민주는 신나서 손을 흔들며 네, 준비됐어요, 엄마. 라고 대답했어. 민주에게 단어를 배우는 일은 언제나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단다. 엄마가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줄 때마다 민주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 엄마가 단어 카드 한 장을 꺼내며 말했어. 이건 나무야. 나무는 이렇게 길게 뻗은 줄기와 많은 가지가 있어. 저기 저 큰 나무가 보이지? 엄마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 나무. 민주는 큰 소리로 따라했지. 맞아. 나무는 저렇게 많은 줄기와 가지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단다. 그리고 맛있는 과일을 선물해주기도 해. 그 다음 엄마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어. 이번에는 사과야. 사과는 이렇게 동그랗고 빨갛지. 먹을 때 아삭아삭 소리가 나고 아주 달콤하단다. 민주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 사과는 정말 맛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카드 한 장을 더 꺼냈어. 이건 바람이야.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지. 엄마가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 민주는 눈을 감고 얼굴에 닿는 바람을 느껴봤지. 바람이 느껴져요. 이렇게 시원한 거구나.
얼굴이 조금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엄마와 단어 놀이를 할 때마다 민주는 새로운 단어를 많이 알게 됐어. 어느 날 엄마가 말했지. 민주야,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워볼까? 민주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 네, 엄마, 좋아요. 어떤 단어예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야. 사랑은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마음이지. 엄마가 민주를 너무 사랑해서 매일 꼭 안아주고, 우리 민주도 엄마를 사랑해서 항상 엄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란다. 민주가 엄마 품에 꼭 안기며 말했어. 사랑. 엄마, 저도 사랑해요. 민주와 엄마는 서로 꼭 껴안았단다. 그 순간 민주 마음속에서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지. 민주는 사랑은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싶었단다. 우리 아가 잘 자렴.